아들이 늦게 들어오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죠. 우연히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 몰라요. 아직 엄마한테 말 안 했어요. 아니요. 그 돈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절대 그 사람 건 아니에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들이었거든요. 전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걸까? 며느리가 아들을 속이고 있는 걸까? 의심과 두려움이 엉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 틈으로 스며듭니다. 순자는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익숙하게 밥솥의 뚜껑을 열고 된장국 냄비를 올립니다. 국이 끓기 시작하면 김이 천천히 부엌 공기를 데웁니다. 그녀는 작은 식탁 위에 그릇들을 차곡차곡 올려놓습니다. 아들 민수의 출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집안은 분주해집니다. 며느리 서진은 부엌으로 들어오며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손에는 회사 가방,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엄마 국 끓이셨어요? 하고 묻지만 눈길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순자는 응, 된장국이야. 어제 담근 된장으로 했어. 하고 미소를 보냅니다. 민수가 거실로 나와 넥타이를 매며 오늘 저녁엔 늦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밥그릇을 더 채워줍니다. 그녀는 아들이 예전보다 더 말이 없어진 걸 느낍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부엌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서진은 식탁을 정리하다 말없이 커피를 내립니다. 순자는 손주 도윤의 유치원 가방을 챙기며 도윤아, 유치원 가야지 하고 부릅니다. 도윤은 졸린 눈으로 나와 신발을 신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엔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배어 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사이의 공기가 어쩐지 싸늘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이웃 김 여사가 아침에 들러 절인 배추를 가져다 줍니다. 요즘 서진 씨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나 봐요. 순자는 손사래를 치며 일이 많아서 그래요. 하고 웃지만 속은 불편합니다. 김 여사가 돌아간 뒤에도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순자는 잠시 거실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액자 속 세 사람의 웃음이 선명하지만 지금의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서진은 퇴근 후에도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그런 서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둘 사이에 무언가 말 못할 일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참기로 합니다. 가정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지켜지는 거야. 그녀가 젊을 적부터 마음속에 새긴 신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지만 소리만 들릴 뿐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진이 남기고 간 서류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보험사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그 봉투를 뒤집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닿기도 전에 스스로를 멈춥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엽니다. 찬바람이 커튼을 밀어내고 부엌의 된장국 냄새가 바깥으로 퍼집니다. 순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서진의 눈빛이 유난히 흔들렸다는 사실을 그녀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밤 공기가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지고 집안이 고요해진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진이 퇴근 후 마시다 남긴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따라 마시려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 옆 복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서진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몰라요. 그 돈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 말이 공기 속을 파고들듯 귓가에 남았습니다. 순자는 물컵을 떨어뜨릴 뻔하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문틈 너머의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 일은 이번 주 안에 끝낼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뒷걸음질 치듯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그 돈이 뭐지 제 이름으로 바꿨다고?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들의 월급 통장을 건드린 걸까? 아니면 집 문제일까?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의 낮은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이 혹시 아들을 뜻하는 건 아닐까? 새벽녘이 되자 창문 밖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순자는 그대로 앉은 채 날이 새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서진은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 드시고 약 드셨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걸었지만 순자는 며느리의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응, 잘 먹었어. 서진아, 요즘은 괜찮지?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지만 서진은 짧게 웃고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말 끝에 묘한 냉기가 스쳤습니다. 민수는 출근 준비로 바빴습니다. 서진은 도시락을 챙기며 그와 아무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침묵이 어색했고 그 사이로 불안이 번져갔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렇게 말이 없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식탁 위에 젓가락을 반드시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순자는 서진의 방을 지나가며 휴대폰 진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보험센터라는 글자가 잠깐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보험, 돈,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낮 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가에서 손주 도윤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쪽이 무겁게 눌렸습니다. 그날 밤 다시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통화 내용이 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잠을 깊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돈,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녀는 그 문장을 수십 번 되뇌며 의미를 짐작해 보려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자 순자는 평소처럼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도윤이 유치원으로 떠난 후 그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깨끗했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서진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게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택배 기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서진 씨 댁이죠? 보험 서류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무심코 문을 열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생명 보안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린 상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순자가 봉투의 모서리를 바라보는 사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퇴근하자마자 다가와
상자를 재빨리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회사 일 관련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서진은 급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억지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만지며 밥을 먹었고 서진은 말없이 반찬을 나르기만 했습니다. 도윤만이 할머니, 내일은 유치원에서 발표회야. 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눈빛에는 어딘가 피로와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사 중에도 자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살짝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침묵이 더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뒤 순자는 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 불빛이 꺼져 있었지만 복도 끝에서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서진의 방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내일 병원에서 뵐게요. 그 한마디에 순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덮쳤습니다. 누가 아픈 거지? 내 아들인가? 그녀는 방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인해 놓았습니다.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 달력에는 검진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익숙했습니다. 민수의 필체였습니다. 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들이 아픈 건가 그런데 왜 나만 모르는 거지? 그녀는 불안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불을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된장국 냄새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묘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국을 데웠지만 냄비에서 나는 김이 어쩐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엔 세 사람의 밥그릇이 올려져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신문을 펼쳤고 서진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도윤만이 엄마 오늘 발표회야. 라며 밝게 웃었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요즘 회사 일 많이 힘들지?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괜찮아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빨라서 오히려 더 어색했습니다. 민수는 대꾸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식탁 위에 남은 밥풀을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싱크대에 그릇을 씻으며 물소리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보험, 병원, 그 돈이라는 단어들이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불안이 점점 현실처럼 커졌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순자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시장의 공기는 늘 똑같았지만 사람들의 말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며느리 차 바꿨다던데? 돈 좀 벌었나 봐요. 그 말에 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이야기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아, 그래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자꾸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서진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 입구로 병원 영수증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레 종이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내과 진료비 영수증, 환자 김민수.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수가 아픈 거였어.
입술이 떨렸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급히 전화를 걸어 병원에 물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라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답만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은 뒤 손에 쥔 리시버를 내려놓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구름이 천천히 드리웠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서진은 식사 내내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무겁게 숨을 삼켰습니다. 민수야, 병원 간 적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감기였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피로했고 대화는 곧 끊겼습니다. 서진은 무표정하게 그릇을 치웠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알아봐야겠어. 불신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순자는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의 태도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도윤은 그런 부모의 얼굴을 눈치챘습니다. 집안은 늘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이제는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부엌에 앉아있던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진아, 요즘 무슨 일 있니? 병원 영수증 봤어. 서진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피곤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정기검진이에요. 순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왜 그걸 숨겼니? 왜 나만 모르게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숙이고 식탁 위의 수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순자는 화가 났습니다. 너 민수 돈 건드렸니? 보험이니 뭐니 그게 다 뭐야? 그 말에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만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어조는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뭐가 되니? 너희 둘이 다 숨기고 나는 바보처럼 모르게 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도윤이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눈빛을 보고 그제야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맡에서 며느리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진이 내일 아침 쓰려던 도시락 재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또다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돼요. 그 사람은 몰라야 해요.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귀에 걸렸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그만 좀 하세요, 엄마. 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말에 순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한 채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겨진 공간은 조용했고 공기마저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녀는 그 결심을 품은 채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잠에서 깨자마자 천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전날 밤의 대화가 아직 생생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 며느리의 다친 표정, 그리고 자신이 느낀 그 철저한 고립감. 그녀는 이 집에서 더는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자 바닥의 냉기가 발끝을 스쳤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옷장을 열어 낡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여벌의 옷, 손주의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의 서툰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 옷을 차곡차곡 접어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며 평생 쌓아온 기억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손때 묻은 시계, 오래된 이불, 식탁 위에 약 봉투까지 모든 것이 자기 몫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어둠 속에 집안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부엌 조리대 위에는 서진이 어젯밤 사용한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잔을 깨끗이 씻어 말없이 물기를 닦았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내가 남길 건 없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작게 오므린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손끝으로 그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다녀올게. 조용히 말한 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자는 손에 쪽지를 쥐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쉬고 올게. 그녀는 그 쪽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5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슴푸레한 빛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손으로 잡은 채 천천히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속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의 길은 길고도 익숙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인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먼 하늘에 새벽별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에 든 캐리어를 꽉 쥐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지만 손끝이 시렸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 떠남은 슬픔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멀어져가는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버스가 커브를 돌자 집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순자가 떠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집의 공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밥이 차려져 있지 않았고 도윤의 도시락도 서진이 허둥지둥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순자가 남긴 방을 둘러보다가 낡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쉬고 올게. 짧은 글씨가 삐뚤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가셨네. 그녀는 손으로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서랍 속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어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제발요. 그러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그제야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병가를 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속된 두통과 피로감이 심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은 그의 곁에 앉아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병원 가야 돼요. 그녀는 단호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대기하는 동안 서진은 불안한 시선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함께 들어갔습니다. 짧은 진료 후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조기에 발견돼서 다행입니다. 바로 치료에 들어가면 괜찮을 겁니다. 그 말에 서진의 어깨가 풀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묵묵히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상처받으실까봐 그동안 말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순자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순자가 자주 다니던 시장, 성당, 복지관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서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비가 그친 뒤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민수는 운전대를 꽉 잡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옆자리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지센터 담당자의 연락을 떠올렸습니다. 정순자 어르신, 요즘 봉사활동 열심히 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차가 복지센터 앞에 멈추자 서진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 쪽에서 낡은 카디건을 입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손에 장갑을 낀 채 쌀포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평온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자의 손에 들린 포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멈춰섰습니다. 눈앞에 선 두 사람을 보며 여러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슬픔도 아닌 오래된 그리움이었습니다. 서진은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진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깊은 피로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천천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이 손을 내밀었고 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안의 직원들이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지난 모든 오해와 상처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복지센터 밖에는 맑은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문을 나섰습니다. 민수가 앞서 걷고 서진은 순자의 팔을 살며시 붙잡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마지막 위로 같았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길 위에 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흰 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수는 수술복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서진은 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마지막 설명을 하고 나가자 복도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민수의 손끝이 약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순자의 얼굴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오해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그 돈, 병원 모두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떨며 말했다. 이제 다 알겠어요. 미안했어요. 서진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죄송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그동안 감춰온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순자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프지 말아라. 이번엔 꼭 나아야 한다. 그녀의 말은 기도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수술 준비를 알리며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손에 쥔 동의서를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종이 끝자락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수술 끝나면 우리 셋이 여행 가요. 순자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하자. 이번엔 꼭 셋이서. 그 말이 병실의 공기 속으로 잔잔히 흘러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자 민수가 침대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아들의 체온이 오래도록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도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빛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오랜 세월의 벽을 허물 듯 전해졌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다시 가족이 되었구나. 그 순간 수술실 불빛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복도에는 고요가 흘렀고 두 사람의 손은 더욱 굳게 맞닿았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묵은 어둠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 햇살이 하얀 복도 위로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수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의사는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침대 곁에서 하루 종일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진은 퇴근 후 병원으로 곧장 왔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을 싸와 조용히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해봤어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순자는 놀란 듯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예전에 해주던 반찬들과 똑같은 메뉴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거 옛날에 내가 민수 어렸을 때 자주 해줬던 거네. 서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수가 그걸 먹고 싶다고 해서요. 그 짧은 대화 속에 그동안의 벽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도윤은 학교를 마치고 병원에 왔습니다. 작은 가방을 내려놓고 순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아빠 낳으면 놀러 가자. 순자는 웃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약속이야. 할머니도 이제 힘이 나네. 병실 안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민수는 베개에 기대어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환했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잘못된 판단들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너무 쉽게 의심했구나. 믿는 법을 잊고 살았네. 그녀는 스스로에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믿을게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그날 밤 병실에 불이 꺼지고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은 채 도윤의 자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간이 침대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커튼을 젖히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새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마음이 편해졌구나. 그날 오후 가족은 병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진이 준비한 과일을 나누며 웃음이 오갔습니다. 민수는 엄마, 이젠 집밥이 그립네요. 라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퇴원하면 내가 된장국 끓여줄게. 그 대화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 안엔 지난 시간의 아픔이 녹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병실 창가에 앉아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는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수술 후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복이 빨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퇴원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순자는 휠체어를 밀며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익숙한 공기가 맞이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현관에 섰습니다. 그녀가 떠난 동안 방치되었던 화분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가져와 화분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살아있네 그래. 나처럼 버텼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식탁을 정리하며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나는 국이나 좀 끓일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는 예전처럼 부드러운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밝은 표정으로 가족을 맞았습니다. 그는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오늘은 우리 세 사람 밥 같이 먹자.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의 냉랭함은 사라지고 식탁 위에는 조용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도윤은 학교 이야기를 쏟아내며 즐겁게 떠들었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이 함께 있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도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민수와 자신을 보며 아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어요? 순자는 잠시 멈췄다가 그땐 힘들어서 사진을 많이 못 찍었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내와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너무 오래 혼자 애쓰셨어요. 순자는 잔을 받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가족 덕에 힘이 나네. 예전 같지 않아. 밤이 깊어가자 거실에는 잔잔한 불빛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아래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요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평화라는 거구나. 침실로 돌아온 그녀는 서랍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에서 도윤이 써준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웃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 하나가 그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순자는 손끝으로 글씨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된장국 냄비를 올리고 가족의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다시 김이 피어오를 때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시간의 아픔을 지나 진짜 일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고요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새들이 조용히 지저귀었습니다. 순자는 부엌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어제와 다르지 않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특별한 날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펜을 들어 조용히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글씨는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나는 걱정 대신 믿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녀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어 식탁 위에 금빛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글을 이어갔습니다. 서진아,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민수야, 건강하게 오래 살아줘. 그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녀는 마지막 줄에 이제 나는 내 삶을 조금 더 사랑하려 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글을 마친 뒤 조용히 봉투에 넣었습니다. 편지를 식탁 중앙에 올려두고 종이 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에는 후회보다 따뜻함이 더 많았습니다. 부엌 시계가 8시를 알렸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도윤과 함께 시장에 다녀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 순간 뒷문이 열리며 도윤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요.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고르게 비쳤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 어르신,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순자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시장 입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봄나물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늘 위로 새 한 무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하늘을 한참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미워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냥 사랑하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집안 식탁 위에는 여전히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봉투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후회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바로 감정 대신 대화를 선택하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관계를, 그리고 인생을 바꿉니다.